이제 그 도수가 이제 늘어나고 그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툴을 어떤 방법 이거 자꾸 이제 강조하잖아. 뭐 연동시키고 뭐 그거 좋죠. 그거 배우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이 감성적이고 인성적이고 진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럴 적에 SNS가 사는 거지. 우리 자꾸 테크닉만 얘기해. 제가 그 식스시그마 해봐서 아는데 식스시그마 전문가거든요. 세계적인 전문가인데 많은 회사들이 식스시그마에서 실패를 했어. 실패했던 얘기 뭐냐면 돈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성과를 못 봤어. 그래서 아 이거 아니네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어요. LG전자, 삼성전자는 무지하게 그거 가지고 무지하게 글로벌 탑으로 갔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많은 회사들은 그걸 그냥 단순히 툴로 도입하는 거야. 툴로 기계적으로. 그럼 이걸 딱 툴을 도입해서 대입시키면 딱 해서 뭐가 나올 줄 알고 그냥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다 인간이 이렇게 그 결부된 거 아닙니까? 삶이라는 게. 그럼 거기에 뭐 감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지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삼성전자, LG전자는 뭐 그런 걸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사람을 아주 조직 문화 차원에서 그 툴을 도입하고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축적되어 있는 게 있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조직들은 그런 파라다임 시프트 이런 개념은 없이 그냥 툴만 딱 도입해 보면 갑자기 무슨 업무가 생산성이 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인간들이 안 바뀐 상태에서 거기다 툴에다가 껴놓는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똑같다 보는 거죠. SNS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SNS 전문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SNS 잘하는 거는 이제 비슷해질 거고. 그리고 컨텐츠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컨텐츠란 것은 자기만의 그 한 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지. 이런 거는 SNS 이런 툴 쓰는 거는 집중해서 몇 달 배우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강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뭐 인성적이고 이런 것들도 갑자기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특히 이 조직에서는 특히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보다 SNS 툴 잘 못 쓰겠죠. 근데 거기에 열받거나 그것 때문에 뭐 좌절감 느끼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거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다 잘하면 그 젊은 사람들 뭐예요? 하나도 내적도 없잖아. 경험도 없지, 지혜도 없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사들은 못하는 게 난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 룸을 줘야지 이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들은 대신 오프라인적으로 아날로그 같은 좀 부드러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애들이 인용을 해가지고 SNS에서 퍼뜨리게, 그죠? 그래서 컨텐츠는 상사들이 책임을 지고 이 날리는 거, 전 세계 날리는 거는 아래 것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SNS를 정리하면 좋겠다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 좋네. 컨텐츠는 상사들이 하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도 뭔가 차별화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 양쪽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상하가. 그렇죠. 좋아요. 우리 사장님이 좋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강의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도 강의죠, 그죠? 특강이죠, 완전히 특강. 특강 강의. 특강인데 다음 주에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모순 해결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하려고 했더니 이게 문제되고 저걸 하더니 저게 문제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나만 선택을 하죠. 그걸 모순의 회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할 적에 그걸 우리가 한 개 돌파라 얘기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스루라는 겁니다. 이제 그 기법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건데 그거 들으면은 우리가 SNS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도 지금 숙대에서 지금 거금을 들여가지고 SNS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진짜 시간 너무 많이 거의 교육 받으셨어요? 네, 받고 있어요 지금. 3일째 받았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래도 뵙겠네. 그래서 80시간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거다. 집에서 11시에 나와야 돼. 11시에 나와가지고 끝나고 집에 가면 8시야. 바로 가면은. 근데 또 내가 이제 반장이 됐어요. 아이고. 왜냐면은 세상을 조명이 삼키는데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조명의식이 더 좋네요. 네, 촬영도 잘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찍어보고 잘못 나오면 다시 찍으십시오. 여기 반장 되게 나가야겠네. 나가는 거. 제가 반장이 됐어요. 제가 뭐냐면은 반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반장을 하면 안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인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선봉이라죠. 문제는 혜택이 많아. 혜택이 많은 게 아니고. 아니죠. 혜택이 많은 맞아. 게 저는 아니라. 혜택이 많다잖아. 왜냐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혜택이죠. 저는 그 혜택이라고 보는 거죠. 남이 행복한 게 나의 행복이다. 네, 저 갑니다. 홍 많이 해주세요. 단계 아니신가요? 네?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렇죠. 2만 원 갖다라. 이런 엽기적인 그래서 나 뭐라고?
무슨 얘기가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중요하네. 근데 진짜 우리가 그 아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 아는 거에 그 대장도 되게 많죠. 우리 SNS 이거 잘하는 것도 되게 강력한 능력이라 봐요. 그래서 시간을 되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방법.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한 게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 그 생각하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그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걸 잘 팔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LG전자에서 그 수출을 15년을 한 사람이에요. 글로벌 수출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알죠. 뭘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아는 거고. 그다음에 또 5년을 이제 이렇게 문제 해결 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결합이 됐잖아요. 실제 시장 경험을 했다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 해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 문제 해결만 배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제한된 경험을 했지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이렇게 열려 있어요. 진짜 많이 배워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도 많이 할수록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책을 한 400권 읽었어요, 올해. 300권을 읽어야 돼. 700권이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달성이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저 가방 있잖아요. 저 아줌마 그 장바리 같은 걸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책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근데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눈이 많이 나빠졌는데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무슨 생각이 드는 것보다도 조금씩 지속적으로 똑똑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책 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보다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간접 경험이 계속 되는 거잖아. 근데 책을 이제 10권을 계속 놓고 쌓아놓고 계속 읽거든요, 이렇게 중복해서. 저는 이제 그런 융합. 쪽으로 읽으세요? 중독이 아니고 융합적 독서 방법이라고. 또 융합적 독서. 융합이 들어가요. 왜냐면 그 3월달에 독서 신문 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전화가 왔어. 오더니 그 융합적 독서법에 대해서 그 칼럼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융합 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알았대. 그래서 뭐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유명한데 융합. 저도 썬텐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튀어야 돼. 이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융합이라는 단어 많이 쓰고 독서는 많이 했지만 그럼 융합적 독서라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융합적 독서. 제가 이제 독서하다 보니까 이제 제목 보고 책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실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읽다 보면은 읽을 게 없어. 쫙 뒤져보면 진짜 건더기 없는 책들이 있어요. 그죠? 겉만 이렇게 번들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책을 그냥 계속 읽다 보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책을 빌리는 거죠. 한 30권 한 책을 빌려가지고 계속 보는 거야. 아침에 요 책 가서 저기 산포 가서 내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 개구리 그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나하고 아침마다 인사해. 파크를 가가지고 개구리들이 요새 울어요. 그러면 울면서 벤치에서 책을 읽는 거야. 그러면 머리가 쏙쏙 들어오잖아. 연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책 가면서 읽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재미없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서 다른 책을 갖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책에다 계속 노트를 해요. 연필로. 그러다 이제 지워야 되니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옮겨놓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책이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게 통속 개념이에요. 다른 제목이지만은 결국 통한다는 얘기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통속 개념이거든요. 그거에는 각자의 책에 그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다 들어오세요? 그렇게 들어오죠. 그렇게 네, 해서? 들어오죠. 왜냐면 이미 이제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이쯤에서 박수 있네. 박수. 너무 자연스럽게 자아자찬을 하니까 저도 그래서 우리는 그 자화자찬이라는 그런 고사성을 안 씁니다. 당연지상. 자기 그냥 그래서 PR. 뭐 PR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너무 자연스러워요, 진짜. 근데 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누구랑 얘기했어요. 그 행복이라는 건 결국 착각이다. 착각하지 않으면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진짜 우리 절대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게 다 갖춰져야지 행복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잖아. 저기 무슨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거를 착각이라는 건 미친놈의 착각이 있고 긍정적인 착각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우리 긍정적인 착각은 우리를 그 활기차게 만드는 하나의 그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피해 준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제가 무슨 이렇게 뻥치고 뭐 자아자찬해가지고 피해 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전공하셨어요? 뻥 아니고. 저는 전공이란 말을 뽕인 것 같다.
뻥 아니에요, 뻥. 전공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경영학 전공했는데요. 경력 전공하신 분 같지가 않네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공부 안 하셨나 봐. 미술을 같이 했지. 근데 사람들이 질문에 제가 개인전을 12번 했어서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우리는 화랑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하면 돼. 근데 재미가 없어 계속 하는 건 나만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 전공했냐고 미술 전공했냐고 전시회 오니까 그런 질문하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나 못 한다 생각하잖아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것도 저는 착각이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 전시장에 와가지고 나는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대. 근데 나도 고2 때까지 미술 배웠거든. 그죠? 북한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배운 적이 없다고 그런다. 근데 나는 고2 때까지 배운 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SNS 하는 거 뭐 트위터 대학교 나온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다 된 거지. 그 정답이야.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전공 얘기를 하더란 얘기지. 그래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전공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들었어요. 전혀 공부하지 않은 거. 우리 관점에서 우리 대학교 무슨 졸업장 있냐가 전공 아닙니까? 그 전공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정과 자신감 갖고 얼마나 했느냐.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기 그 페이스북에 그 별명이 피카소잖아요. 피카소 정수야. 요즘 통섭이신도 쓰지만 그게 대학교 1학년 때 피카소가 돼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했던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그걸 쓴 거죠. 그게 그냥 단순히 피카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피카소가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다 보니까 미술을 엄청나게 근접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미술을 해도 내공이 쌓인 거죠. 지금은 제가 벌써 한 10년 전에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림 보면 알아요. 이게 돈 되는지 안 되는지. 마찬가지로 상품도 돈 되는지 안 되는지 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거는 상품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쪽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근데 미술은 계속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잡지를 한 10권을 계속 보지. 인사동, 청담동, 뭐 사간동 계속 돌아다니지. 그죠? 인터넷 가서 서핑하지. 새로운 작품 나오면 계속 인터넷 추적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만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공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학이라고 하잖아요. 독학. 그래서 독학도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독학에 공부하는 게 독학이다. 그러니까 독학은 뭐 그냥 뭐 그래 검정고시 출신이면 독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정규를 우리 독학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독학도 있겠지만은 진짜 열정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셀프 토트라 그래. 그래서 내가 나랑 하던 동지를 찾기 위해서 셀프 토트 아티스트를 찾으니까 엄청나게 나오는데 유명 작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알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조영남 씨예요. 한 명이 마강수 교수고 한 명이 김창일 씨라고 있어요. 아라리오 갤러리라고 있어요. 그 무지하게 큰 갤러리인데 그 사람이 이제 100대 콜렉터에 속해요. 전국으로. 저기 그 천안 터미널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인이에요. 김창일 씨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창일이니까 CI잖아요. 그래서 CI 킴이야. 이 사람은 이제 아티스트 이름으로 CI 킴이야. 그래서 나랑 아주 비슷해. 나보다 훨씬 부자지만은 그 사람도 사업했던 사람이야. 미술 전공 안 해서 소위 말하는 그죠? 부동산을 말하는 그 전공 안 했어. 근데 자기도 몰라 피카소를 목표로 했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계속 아티스트라 그러면서 이제 갤러리 운영하니까 무지하게 좋은 작품도 많이 전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하는 거야. 난 그 세 명의 롤 모델이에요. 저의 나이가 저보다 선배들인데 그래서 이제 마강수 교수 우리 전시를 우리 화랑에서 했잖아. 사람들이 그랬어. 마강수 교수 그런 자꾸 그 뭐랄까 그런 걸 자꾸 아니라 그런 걸 왜 전시하냐. 사람도 오지도 않을 텐데. 근데 사람들은 너무 겉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겉만 보고 얘기해요. 제가 보면 내공 있는 사람들은 통속 개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겉은 저러지만 속은 뭐가 있을 거다. 그럼 뭔가 좀 이렇게 연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강수 교수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2번을 가봤어요. 갔더니 그 사람이 이제 문학자 아닙니까? 그 국문학자니까. 책장에 미술책이 더 많아. 미술책. 그래서 맞아 이럴 거야. 나처럼 그냥 그림 그리는 게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나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자화자찬 어쨌든. 그래서 저도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냥 소위 그 전공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뭔가 있을 거다.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렇더란 얘기지. 그 책상 위에도 원소로 이렇게 그 화집 도록이잖아요. 그 원소 난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맞아. 그래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조영남 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터뷰도 해보는데 되게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SNS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겉에 있는 프로필 가지고 그 지레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진짜 하수들이 하는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만 되면 이제 이것저것 다녀. 왜냐면은 저는 다 스승이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배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저보다 분야도 다르고 또 저보다 생각이 짧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아무튼 어찌든 간에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이 반성을 하거든요. 반성하고 또 아니면 또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이 좋은 점 내가 저런 거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그 SNS의 그 기본 정신이 되잖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나누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인성 얘기한 게 그냥 얘기고 그런 철학이 있는 겁니다.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3박 4일짜리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들으면요. 전부 삽혔습니다. 왜냐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래가지고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다닐 적에 이제 제가 고참이었을 때 이제 그 혁신 쪽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직원들이 사표 많이 냈어요. 제가 왜냐면 평상시에는 일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잖아. 근데 이제 강제교육이 실수시고 막 강제로 왔잖아. 이거 듣기도 싫은데 그냥 억지로 왔는데 이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이상한 강사가 있는 거지. 근데 왔더니 뭐 시스템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계속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잘못 산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이제 품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품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 몰라서 못하던 간에 아니면은 아는데도 못하던 간에 그다 품질 불량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현재 여기 안 있고 딴 일을 한다. 딴 데 가서 그랬을 때 낼 수 있는 아웃풋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낼 수 있는 아웃풋 그 차이 그게 이제 품질 불량이에요. 그 차이가. 그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그 우리 캐파가 되는지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너가 진짜 꿈이 뭐냐? 내가 피카소라는 걸 꿈을 갖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데 뻥치면서 근데 그런 생각 해보질 않단 말이에요. 루틴하게 어제도 출근했기 때문에 오늘도 출근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고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3박 4일 동안 어쨌든 이제 끌려와가지고 이제 숙박하면서 하는 거니까 계속 그 얘기를 조금씩 들다 보니까 저게 뭐지 하다가 보니까 안 맞아. 이제 자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직원들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사장이 이제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당신이 강의 잘하는 거는 소문 들어서 알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가냐 이거. 그래서 이제 글자는 너무 의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사장님 기뻐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LG를 실망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뭔가 그 희망에 차서 나가는 거야.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다. 그럼 그 사람들이 LG에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은 영원한 LG 팬이 될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나가서 더 되게 공부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라든지 뭐 MBA 이렇게 하면 박사 공부하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를 더 강화시켜서 더 큰 아웃풋 내는 인재로 이제 변신하려는 거죠. 그게 이제 품질 개선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적에 그건 되게 좋은 일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랬더니 자네 말이 맞네. 그러면서 이제 소주 한 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했냐? 저를 또 건드려버리고 쿡 찔러보는 거야. 이렇게 강의 잘하면 밖에 나가서 컨설팅 하지. 여기 월급도 그러니까 강의료도 안 주는데 여기 왜 다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는 월급을 주니까 강의를 하잖아요. 회사는 우리가 SNS 모임에서도 월급 받고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강의하잖아요. 소속감으로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저는 우리 후배 직원들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더 인생에서 성과를 낼 거다. 저는 그걸 다 제 소득으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 소득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 소득을 따지면 몇백억 몇천억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자네 말이 맞네. 뭐 이러면서 소주 한 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주 한 잔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이건 1억 원짜리다. 제가 스스로 디파인을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진짜 훌륭한 일을 했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아무튼 소주를 줬으니까 저는 소주에다가 가치를 매기는 거지. 원가는 낮지만. 그게 이제 가치 창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CEO들 다 죽습니다. 착착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논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인 뻥이 아니고 실제 경험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기대하세요 다음 주에. 와, 박수. 예고편이었습니다. 기대 예고 만땅. 끝. 예고 끝. 기대 만땅입니다.